안녕하세요. 금융 소비자를 위해 경제와 금융의 유익한 정보를 찾는 머니 트렌드 시간입니다. 지난 4월 21일 국제유가 WTI 선물이 역사상 초유의 마이너스를 기록했습니다. 깜짝 놀랐는데요. 갑자기 닥친 마이너스 국제유가의 의미를 놓고 전문가들은 갑론을박하고 있습니다. 문제의 WTI 선물 차트를 보면요. WTI 선물은 1983년 3월에 시작됐습니다. WTI 선물이 시작된 그 자체만으로도 세계 석유시장에 판도를 바꾼 사건이었습니다. 이후에 WTI 선물 유가는 98년 10달러 선에서 2008년 금융위기 전에 역사상 최고치 140달러를 넘게 됩니다. 그러나 금융위기 발발로 32달러까지 하락했다가 2011년 다시 100달러를 넘어 110달러를 기록하게 됩니다. 이후에 2014년 사우디가 시장 점유율을 확보하고 미국의 셰일 오일 고사를 위해서 치킨 게임을 시작했습니다. 이에 따라서 2016년 26달러까지 다시 폭락을 했고요. 그러나 이 폭락 이후에 2016년 오페크 플러스는 생산 감축 협상을 하게 됩니다. 이 영향과 글로벌 경제 성장이 10년 이상 지속되는 영향으로 유가는 이후에 50달러에서 80달러 사이를 왔다 갔다 하면서 유지해 오다가 이번 4월 들어 추락을 하면서 4월 21일에는 급기야 마이너스 40달러를 기록하기에 이르렀습니다. 이 급작스러운 마이너스 유가를 보고서 전문가들은 세계적인 디프레션, 생산 위축이 오는 거 아니냐 걱정을 하는 경고를 하기도 했습니다. 한편 유가 폭락으로 금융당국이 국제 유가에 기초한 ETF, ETN에 대한 경계정보 옐로카드를 발령했습니다. 아직도 시끄러운 독일 국채금리 DLF, 해외 무역금융투자 라인펀드에 이어 다시 한번 금융투자자는 고통이 예상됩니다. 재화의 가격, 특히 우리 생활에 아주 밀접한 기름값이 마이너스가 된다는 것에 대부분 금융소비자는 자세한 상황을 모르고 어리둥절할 것이고 앞으로 유가가 더 떨어질 것인지 걱정도 큽니다. 투자의 세계에서는 모른다는 것은 불확실이라고 하며 이 상태에서 투자하는 것은 바보짓이고 가장 나쁜 것으로 평가합니다. 최근처럼 유가의 가격이 변동성이 커지면 금융산업의 특성상 금융소비자가 혹할 수 있는 고수익, 고위험 금융투자 상품이 출현할 가능성이 커집니다. 그래서 금융소비자가 유가에 대한 상황을 정확히 이해하고 독일국채 DLF처럼 피해를 당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 본 콘텐츠를 제작하는 목적입니다. 금융투자 피해 방지뿐 아니라 현실적으로 세계 경제의 중요한 부분인 석유에 대해서 이해하는 것은 아주 필요합니다. 또한 여러분들이 석유 시장에 대한 이해를 하고 나면 WTI 선물의 마이너스 유가가 앞으로 의외의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는 사실에 놀랄 수도 있습니다. 지금부터 같이 확인해 보시죠. 석유란 천연적으로 생산되는 탄화수소 혼합물입니다. 광의로는 원유, 천연가스, 석유 제품까지를 다 포함하는데요. 협의로는 천연가스를 제외한 원유와 석유 제품까지를 얘기합니다. 용도로는 수송용, 동용용, 가정상업용 및 취사용, 원료용, 발전용으로 현대사회 대부분에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석유를 대체할 것으로 예상되는 재생에너지 또는 대체에너지에 대한 기대가 큰데요. 그러나 이 대체에너지는 수송용과 발전용 일부만을 대체 가능합니다. 사실상 2040년까지도 석유에너지는 절대적 영향을 유지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석유의 매장량은 약 전 세계적으로 1.7조 배럴, 캐내는 가체 연수로는 약 50년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이 석유의 유한성이 이 석유 자원을 놓고 수많은 분쟁과 변동성,
동요가 발생하기도 합니다. 이 석유 자원은 48%가 중동 지역에 치중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문제가 많죠. 생산은 중동이 34%, 북미가 22%, 유럽과 러시아가 19%를 생산하고요. 소비는 아시아 태평양이 35%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북미가 25%, 유럽과 러시아가 20%를 소비함으로써 주요 생산 지역과 주요 소비 지역이 크게 다릅니다. 이것도 석유 자원을 둘러싼 지정학적 변화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입니다. 유가의 대표적인 지표는 세 가지입니다. WTI, 브렌트유, 두바이유 이렇게 세 가지입니다. WTI는 미국 서부 텍사스산 원유입니다. 미국은 최근 셰일 원유가 크게 증산하면서 최대 생산 국가로 올라섰습니다. WTI는 뉴욕 선물거래소 나이맥스에서 선물로 거래되고요. 브렌트유는 노르웨이 북해산 원유를 말합니다. 런던 상품 거래소 ICE에서 거래되고 있고요. 두바이유는 중동 지역에서 생산하는 원유로 생산자와 소비자가 직접 컨택해서 현물 거래 또는 선도 거래 방식으로 거래되고 있습니다. 선도 거래란 1대1로 하는 선물 계약을 말합니다. 한국 등 아시아가 주로 두바이유를 수입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 석유에 관련해서 알아두셔야 될 것이 전통 석유와 비전통 석유입니다. 비전통 석유는 전통적인 시추 방식 이외의 방식으로 채굴되는 원유를 말하는데요. 대표적으로 미국의 셰일 오일, 캐나다의 올 샌드, 그리고 초중진류, 오일 셰일, 타이트 오일 등이 있습니다. 미국은 수평 파쇄, 프랙처링 방식을 통해서 셰일 혁명을 일으켰습니다. 이를 통해서 2018년 석유 수출국으로 전환됐고요. 현재는 단일 국가로 최대 산유국으로 등극했습니다. 놀랍죠? 다음으로 국제 유가의 주요 이슈를 한번 점검해 보겠습니다. 첫째로 석유는 국제 정치 안보에 절대적인 영향을 미치는 자원입니다. 1, 2차 석유 위기를 통해서 중동 지역의 지정학적 중요성이 부각된 것은 이미 다 아시지요. 이 중동 지역을 놓고 미국과 러시아 등 선진국의 석유 안보 전쟁과 이슬람 세계의 순위파, 시아파 등의 종교 분쟁이 복합적으로 작용을 하면서 중동 분쟁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전 세계 중요 에너지원인 석유의 지정학적 불안으로 유가와 세계 경제는 끊임없이 영향을 받으면서 변동성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또한 석유를 통한 세계 경제의 헤게모니는 미국에 가 있습니다. 1971년에 달러는 금태환, 달러를 고정된 가치로 금과 바꿔주던 제도를 폐지했습니다. 그러면서 달러의 가치가 종이 조각으로 변할 위기에 사우디가 원유 결제 수단으로 이 달러를 지정해 줬습니다. 그 대가로 사우디는 미국이 사우디의 석유 개발을 위해서 사우디에 세우고 지배해오던 석유회사 아람코를 장부가에 인수할 수 있었고요. 이란 등 주요 이슬람 세계 경쟁국으로부터 지속적인 보호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미국 입장에서는 사우디가 가져간 달러 오일머니를 군수물자와 미 국채 매각으로 다시 달러로 회수하는 글로벌 경제에 달러의 가장 중요한 순환 구조가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달러는 석유를 통한 가치 안정으로 세계 거래 통화 지위를 유지할 수 있었지요. 아주 중요한 사건입니다. 이로 인해서 미국은 지폐 발행 이득, 시너리지와 달러의 발행국으로서 전 세계 금융시장에서의 이득을 확보할 수 있었습니다. 석유와 달러의 결탁, 아주 중요한 세계 경제의 이슈입니다. 세 번째로 현물 거래보다 선물 거래하는 금융시장이 석유시장을 지배하는 상황입니다. 이미 말씀드린 1983년에 WTI가 미국 금융시장에 상장되면서 발생된 일인데요. 이 WTI 선물이 세계 원유시장의 유가의 가격지표로서의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현물 거래보다 선물 거래 규모가 약 한 10배는 크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고요. 오페크의 가격 조정력보다 더 큰 영향을 미치면서 80년대 이전까지의 오페크의 가격 주도에서 미국과 런던을 통한
시장 가격 주도로 전환되는 시스템이 발생한 것입니다. 아주 중요한 석유 시장의 특징입니다. 다음으로 꼭 알아두셔야 할 것은 석유 시장의 독특한 구조입니다. 석유 산업의 공급 증가를 위해서 필요한 리드타임은 5에서 10년이 걸린다고 합니다. 탐사, 개발, 설비 장치에 그만큼 시간이 많이 든다는 것이죠. 이 특성 때문에 가격 변화에 쉽게 적응이 어렵고 가격의 변동폭이 큽니다. 또 시장 점유율 선정과 유지가 중요하기 때문에 생산비가 낮은 산유국이 저가 치킨 게임을 할 가능성이 매우 크지요. 지금 현재는 사우디가 가장 저렴한 생산비를 기록하고 있고요. 미국의 셰일 오일이 비싼 생산비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지금처럼 유가가 20달러 선 아래서 계속 유지가 되면 미국 셰일 오일 산업은 크게 치명적인 타격을 받고 많이 문을 닫게 됩니다. 때문에 트럼프 행정부도 코로나19 영향을 받은 산업 지원 패키지 속에서도 셰일 오일 산업 지원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끝으로 중요한 것은 석유 산업과 금융시장의 연관성입니다. 이미 석유와 달러의 관계를 설명드리면서 일부 말씀을 드렸는데요. 석유 산업과 금융시장은 매우 연관성이 높습니다. 산유국은 석유 판매로 대량의 수입이 발생하는데요. 이를 오일만이라고 합니다. 산유국 대부분 석유 수입의 재정 의존도가 매우 높습니다. 사우디는 65% 이상으로 알려지고 있고요. 석유 결제 기준 통화가 달러인 거 이미 말씀드렸고요. 그래서 오일만이는 달러지요. 사우디 등 주요 산유국은 미 국채를 대량으로 보유하게 되고요. 이 달러와 석유의 연관관계 때문에 석유 시장과 국제 금융시장 간은 긴밀하게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산유국의 오일머니는 또한 국제 금융시장에서 펀드를 통해 직간접 투자를 함으로써 영향을 미치고 또 글로벌 경제에 수요를 지지하는 역할을 합니다. 저유가가 지속될 경우에 산유국의 재정이 악화되고 이에 따라서 해외 달러 자산과 투자 자금을 회수할 경우에 국제 금융시장은 불안해지고 신흥국 등은 금융위기가 발생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석유와 금융시장의 연관관계였습니다. 유가 하락 시에 중동의 석유 수출이 위축되면 세계 경기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석유 시장은 세계 경기, 금융시장에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렇기 때문에 최근 유가의 변동이 중동의 문제가 아니고 세계 경제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문제인 것입니다. 4월 21일 WTI 선물시장에서 벌어진 일을 한번 보겠습니다. 왜 마이너스 유가가 발생했을까요? WTI 선물은 만기일에 현물 인도가 필요한 금융선물 계약입니다. WTI 선물 거래자는 현물 보유를 원치 않는 투자자가 대부분인데요. 만기일날 보유 계약을 그대로 가지고 있으면 현금을 주고 현물을 받아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부분 투자자는 만기 전에 팔거나 청산한다고 합니다. 다음 달 선물로 대체 2월, 영어로는 롤오버라고 합니다. 이렇게 하는 것이 이런 절차가 필요합니다. 그런데 WTI 선물 만기일날 WTI 선물을 보유하고 현물을 받을 사람들이 다 사라진 것입니다. 그 이유는 석유 수요가 부족해져서 석유가 과잉 공급돼서 이를 저장할 창고가 부족해지고 이 보관 비용이 엄청나게 올라가면서 이 보관 비용이 반영돼서 유가가 마이너스로 떨어진 것입니다. 선물 시장이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었습니다. 좀 자세히 보면 전 세계 석유 소비가 약 하루에 1억 배럴입니다. 그러나 코로나19 위기로 해서 활동이 줄어들면서 약 25%에서 30% 수요가 감소했습니다. 오페크 플러스와 주요 산유국이 한 20% 내외 생산 감축을 결정하고도 한 10%가 모자란 것이죠. 이에 따라서 매주 약 5천만 배럴의 재고가 쌓이기 시작했고 6월 말이면 이 저장 창고가 모두 가득 찰 거라는 전망입니다. 이런 상황이 WTI 만기일날 반영된 것입니다. 또 WTI 선물시장을 이용해서 거래하는 ETF 펀드도 있는데요. 4월 초 유가가 낮아지면서 ETF 펀드의 사이즈가 급격히 커진 것도 영향을 준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4월 초에 유가 관련 ETF 펀드에 저가 매수 배팅하신 분들은 모두 큰 손실을 보고 있다고 합니다. 문제는 코로나19의 수요 감축 영향이 아직도 지속되고 있기 때문에 WTI 6월 만기물 가격에도 또 영향을 미칠 수 있을 것으로 보이고요.
6월 만기물 가격은 현재 지금 10달러 위에서 거래되고 있습니다. 유가에 배팅하신 분들은 안타깝지만 유가의 바닥 아래 지하층이 있다는 사실을 경험하는 4월이 되었을 겁니다. 마이너스까지 추락한 유가는 어떻게 될까요? 먼저 석유 산업의 구조적 특성을 잘 이해하셔야 됩니다. 고유가가 지속되면 이윤동기의 생산량, 생산설비 증대가 이루어집니다. 또 고유가로 석유 제품 수요는 감소하고 대체 에너지 개발은 증가할 것입니다. 이 결과 과잉 설비와 과잉 공급이 초래되고 결국 유가는 하락하는 사이클을 맞게 됩니다. 반대로 지금처럼 저유가가 지속되면요, 일반적으로는 석유 제품 수요가 증가하고 저유가로 이윤이 남지 않기 때문에 대체 에너지 개발이 제한됩니다. 또 영업 손실이 발생하면서 석유 산업의 생산 설비도 감축하게 되죠. 또는 작동했던 생산 설비도 중지하게 됩니다. 결과적으로 생산 설비는 부족한데 수요가 증가하는, 수요가 초과하는 현상이 발생하는데요. 이 수요가 초과하더라도 한번 폐쇄된 석유 산업 설비는 구조적으로 리드 타임이 5에서 10년이 걸리기 때문에 공급 증가에는 상당 기간 애로를 겪게 됩니다. 이에 따라 공급 부족, 수요 초과로 유가가 상승하는 사이클이 발생하게 됩니다. 리드 타임이 긴 산업 구조의 특성 때문입니다. 4월 WTI 마이너스 유가는 선물 시장 구조 특성에 따른 일시적인 현상이지만 코로나19 위기가 지속될 경우에 석유 수요가 감소하게 되고 과잉 공급으로 인한 원유 재고 창고의 부족 현상이 지속될 수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생산 설비 폐쇄나 정지도 계속 늘어나겠죠. 6월 말도 마이너스 현상이 반복될 가능성이 큽니다. 결국 글로벌 공급 과잉과 유가 하락으로 인해서 장기적으로 미국의 셰일 오일 업계 위기는 물론 세계적 석유 자원 개발 회피 등 석유 산업 위축이 예상됩니다. 이런 상황에서 코로나19 위기가 회복되고 글로벌 산업 활동이 재개될 경우에는 저유가로 폐쇄된 석유 설비 재가동 지연으로 상당 기간 공급 부족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아마 2021년에는 국제유가는 60달러 이상을 넘어서 상당 수준까지 상승할 수도 있습니다. 결국 마이너스로 추락한 유가는 고유가 시대를 전망하는 역설적인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석유는 산업 측면이나 금융 측면에서 너무나 중요한 위치에 있습니다. 국제 지정학을 이해하는 데도 필수이고요. 세부적으로는 중동 분쟁 역사, 세계 정치와 경제가 얽혀서 아주 복잡합니다. 그래도 최소한의 뉴스 흐름을 이해할 정도는 아실 필요가 있습니다. 석유를 알고 싶은 분들을 위해서 추천하는 책은 석유는 어떻게 세계를 지배했는가, 이 책을 추천해 드리고요. 참고 사이트는 한국석유공사의 페트로넷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코로나19가 역설적으로 우리에게 깨끗한 공기와 아름다운 햇빛을 선물했습니다. 5월의 길목인데요. 건강하고 행복한 5월 맞이하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금융 소비자를 위해서 유익한 경제와 금융 정보를 해설하는 머니 트렌드였습니다. 감사합니다.